네, 우리 문제집 우리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 배웠었죠. 자, 알렉산드로스는 자 20살에 즉위하여 자 분방원전에 성공하였고, 자 합니다. 유럽과 어디와 어디라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요. 예, 아프리카. 좋은 거죠. 자, 우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거친 대지를 건설하였다고 했습니다. 건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의 분방기전 정착에 대해서는 정복자에게는 70여 넘는 도시를 건설하였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 자, 수미나 뭐라 부른다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고자 모든 도시를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과 하나의 언어의 풍습과 갖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서 만들었는데 이를 무슨 문화라 부른다고요? 잠깐만요. 이제만요. 헬레니즘. 예,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잘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먼저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우리가 같이 배웠던 우리 니케 상대상 간단한 뉴스를 잡을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재현아, 여기 나와 있는데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의 문화와 조화 균형 가른다고 말했던 문화는 여러분 저번에 배웠죠? 무슨 문화 저번에 있었죠? 어느 지역의 문화? 서양을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예, 그리스 문화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화, 균형이 아름다운 그리스 문화였다면, 자, 밑에 있는 내용 보면, 자, 국민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의 성향을 등장하게 돼서 나중에 융합된 문화를 생각할 수 있죠. 예, 헬레니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썼어요. 자, 잠깐 우리가 교재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본교재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재 46쪽이고요. 역사부도도 46쪽이에요. 이런 인연이. 숙제를 S여서도 자,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우리 불어계석에서도 46쪽, 역사부도도 46쪽. 같이 펴주도록 하세요. 역사부도 46쪽이요? 같은 쪽이에요. 같은 쪽. 46쪽이 안 돼요. 예. 44. 여기가 46쪽인데요. 예. 46쪽이고요. 이것도 46쪽입니다. 단다라 썰라라고 하는데. 자, 잠깐 우리가 설명이 잠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인 바로 로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지금 말하는 그 서양의 문화의 좀 시원이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로마 제국은요, 아마 한 달 거쳐서 계속 배울 예정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여러분 로마를 다 배우면 여러분 교재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같이 보도록 앞서 잠깐 우리가 우리 지도 셀 잠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이네. 야, 누가 봐도 로마잖아. 주임쌤이 진짜 잘 그리셨다. 로마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어? 어디가 로마야? 어디가 저기 로마야? 있잖아, 저기. 어디? 저거는. 우리 유럽어 가리키리. 아니. 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거? 그냥 좀 장화처럼 그려봐요. 오케이. 그래. 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달팽이 같아. 장화처럼 그려야 되는데. 그래, 누가 봐도 저게 이탈리아잖아. 응? 이탈리아는 적어도 부추. 우와, 이렇게 여기까지 생겨야지. 있구만. 다스부추. 부추처럼 생겨야지 이탈리아. 붙일 것 같다. 정말 부추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탈리아 던지면서. 자, 잠깐 우리 여러분들 잠깐 우리 자 동영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거 서양에 우리 관련된 우리 지도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 여러분 좀 중요한 바다 중에 하나죠. 은수민 무슨 바다죠? 지중해입니다. 은수민이 그걸 맞추다니. 말도 안 자,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 배울 시기는 우리가 자, 기원전 잠깐 우리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보도록 할게요. 기원 수가 뭐라고 했지? BC가 AD.
자, 우리 이상한 잠깐 보자면요. 우리 AB형? 오른쪽에 있었던 우리 제국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슨 러시아 제국?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제국. 노가르시아. 아프리카. 어디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이 있었던 우리 조그만 그 도시들의 모임이 있었죠? 인도. 그리스. 네, 그리스라고 부르죠. 우리 그리스에는 우리가 우리 수백 개 이상의 그런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던 막 폴리스의 모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잉글랜드.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색깔이 안 나오네. 자,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해상 세더부터 아니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무역을 했던 상인들. 예, 그렇습니다. 페니키아 상인이 있었고요. 무슨 매니큐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여기는 누가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뭐지? 여기. 서울의 대. 그거 애니야. 거기요? 사람이요. 일본. 무슨 사람이세요? 피그스. 게르마신 구성. 게르만? 바이킹. 바이킹? 맞아. 바이킹.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교재 48쪽입니다. 우리 무슨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재 40쪽 나와 있는 저 공비 내용 자꾸 보도록 하세요. 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 있네요. 예. 자, 켈트라고 합니다. 켈트. 켈트. 오, 네. 자, 잠깐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교재 잠깐 우리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부 유럽에서 생활했던 켈트 사람들은 매우 유명하고 강인한 민족이었다. 이들은 한때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까지 진출을 굉장히 싸움 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가 자 파란색 우리 밑줄을 잠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내용 우리가 저희 저기 만화에 동영상이 없어가지고요. 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자 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밑줄 또는 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 무슨 말하잖아요. 소리냐면요, 이 켈트 사람들은 바로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우리 아래로 이거 문화도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세요 얘네들은? 왜요? 이거 막 농사도 막 갓 짓고 막 사냥도 막 계속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세요 얘네들은. 근데 이런 지역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일어났었냐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농사도 많이 잘 지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가 조금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로마보다는 떨어지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아직 지금 로마가 배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로마가 막 태어지기 직전에 그냥 이렇게 원주민 마을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로마 정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배울 겁니다. 그거 알겠죠? 자, 우리 오른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가장 큰 문제,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들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서 계속 야만인을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집에 현실을 받았던 건 우리 밑줄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말이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배웠던 우리 동그란 방패 갈 겁니다. 자, 이렇게 긴장할 것보다 싸웠던 우리 생각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주세요. 파란색 밑줄로 크로마뇽인. 이걸 굉장히 중요한 상식인데요. 이 지역에 살았던 옛날 원주민들 이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크로마뇽 어디 나오냐면 크로마뇽인들은요 이쪽 집안이에요. 프랑스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서 나오는. 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싸웠겠네. 네, 밑에 말 나와 있어요. 해롱이 이겨. 자, 오늘날 우리의 조상을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저희 배웠던 네안데르탈, 호모사피엔스 이런 관련된 가장 그 최고의 가장 최신의 그런 원주민을 우리가 무식한 말로 크로마뇽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유인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교재에 50쪽입니다. 50쪽. 자, 이 책 만든 문화가 바로 청동기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어려운 말은 없고요. 이적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지었고요, 뭐 멧돼지도 잘 지었고, 나중에 이제 뭐 비로소 맹주를 잘 키우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농사와 목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나와 있는데요. 자, 가족 중에서 가장 힘이 가장 절대적이었던 거 나와 있고, 남자들은 숲을 개발했었고, 네, 그 인간상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었었고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52쪽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로마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좀 봐주세요. 자, 기원전 4세기. 자, 이때쯤에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아래쪽에 이 지역에 아무 주인이 없었나? 있겠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재에서 그 중요한 그 지역 주민을 이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루리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색깔 바꿔주세요. 에트루리아인입니다. 네, 하느님을 영어로 하면 뭐죠? 아, 아, 약간 신이 아니에요, 신? 위치 그게 맞죠? 전지적으로는 신이잖아. 아, 그거 말고 그럼 크리스 하는 거, 부유님은 예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아니, 그니까 예수를 영어로 크리스 모르는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크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살까? 자, 바로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 나중에 이제 에트루리아 사람들 사는 그 지역에서 나중에 펠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으로 정해졌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근데 결국은 지금 누가 이겼을까요? 펠트 사람들, 에트루리아 사람들이야. 결국은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이 켈트인의 그런 강인한 그런 용맹함에 결국 졌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켈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탈리아까지 뭐? 예, 나중에 이탈리아 이 북부 지방까지 이게 진출하게 됐던 게 바로 켈트에서 네? 더 이상은 못 가요. 더 이상은 좀 이따 다시 좀 너무 더워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이트. 제 바다 있잖아. 이거 한번 하면 되지. 30분. 자, 사실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원래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북쪽에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이 있고, 그 바다. 아래에는 이게 몬바르디아 하나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도 굉장히 이탈리아가 굉장히 또 사각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바로 켈트 사람들의 정착생활입니다. 알겠죠? 자, 아래 이름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게 된 켈트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게 이전 사람들이 이름 붙여준 도시의 이름이 지금에 나와 있는 밀라노 또는 뭐 볼로니아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54쪽입니다. 자, 켈트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복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로마. 자, 로마입니다. 자, 누구 여기 핀이냐? 자, 54쪽인데요. 네. 잠깐 보세요. 자, 켈트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의 발칸반도로 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똑똑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옛날에 그리스에서 이렇게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쳤던 하는 유명한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델포이. 네, 이게 바로 델포이라고 부르는 이 신전까지 말포이. 진출해서 빼는 기록이 나와 있다 합니다. 말포이. 자, 그랬었는데 켈트인이 이렇게 진출한 이 과정에서 침미전당했던 이 조그만 도시 바로 로마라는 도시에서 말고. 이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하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와 있는 로마의 독립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말포이를. 자, 밑에 이름을 나와 있을 건데요. 마치 이게 갈리아 지역에서 살던 켈트인들은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였었고요. 나중에 이 지역에서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식민지를 이제 물리치고 이기게 됐던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카이세르 원로원 잠시 후에 같이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었는데 네, 왜 이렇게 잘 안 니? 알았습니다. 느려 터져가지고. 너 너무 빨라 터졌어. 느려서 왜 터지냐?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건 뭐야? 진짜 세계의 모든 게 로마로 이어져 있다는 뜻일까? 딱 알았어. 또 로마야! 왜 계속 이리 오는 거냐고! 사실 그런 뜻도 없진 않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옛날에 로마가 이제 지역에 점령했던 지역이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로마의 그 이제 이탈리아 본부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그리스, 뭐 프랑스, 뭐 스페인, 영국, 뭐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점령했던 로마의 여러분 지역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틀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죠. 북한 때문에. 당연하지. 이 지역은 이 자체가 옛날에 전 세계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당시 한반도는 거의 외계죠, 외계. 무슨 화성, 뭐 목성 같은 그런 지역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로마인들은 아주 많은 길을 닦았거든.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는 거미줄처럼 촘촘했어. 이런 일이 없잖아. 와좀 좋아다.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뜻도 있지. 아, 모든 길은 네. 로마로 통한다에 나오는 네, 건 사람이나 마차가 돌아다니는 길만 뜻하는 게 아니야. 그랬다고 합니다. 문명의 길도 뜻하지. 이 길은 지금의 서양 문명을 만들었어. 잠깐만 여러분들 있잖아 이 모습이 여기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뭐야? 이런 마을의 풍경의 모습. 아! 그 플란드 세계. 플란드 세계. 트라슈아. 그 말고요. 자 이 뒤에 보세요. 뒤에. 콜로세움. 콜로세움 있었지? 네. 우리가 언제 봤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 어? 영화에서 봤던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기 그 영화 안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시하는 모습. 길거리 풍경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 전에 저 집들 모양은 막 그거 그 뭐냐 어쌔신 크리드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 어쌔신 크리드의 그 집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그려 딴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저것도 있어요? 그 뭐냐 콜로세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 너 안 해봤어 그거? 거기서 안 해봤어 그냥 방금 에이. 콜로세움에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저기 빙포인트 찍을 수 있고요. 지붕이로 합니다 그거.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니? 안 해봤군요. 오늘날의 서양을 살펴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어. 서양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 중 하나였지. 그렇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형이 이겨요. 로마라는 도시는 기원전 750년경 테베레 강가에서 자, 태어났어. 750년경이에요. 테베레강. 귀여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해안으로 건너와 여러 도시를 세웠지. 오마이갓 좀 간단하기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던 도시 로마. 귀여워.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국가들을 당하며 중국이 장악하기 시작했지. 자, 잘 보세요. 네. 또 왜 갖고 왔는데 그리스계 도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로마는 자신들의 조상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기억납니까? 트로이 전쟁의 영웅 두 사람?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중에서 맞아. 로마는 헥토르의 친척을 조상으로 점칭했지. 맞아. 트로이의 우승이란 얘기지. 팩토리한테 아킬레우스 트로이에 네. 아이네이아스란 영웅이 있었어. 비너스의 아들인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가 전쟁에 지자 새로운 땅을 찾아왔어. 나한테 던진대. 아이네이아스 이름은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지. 세월이 흘러 아이네이아스의 우선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태어났지. 아이네이아스의 왕국을 물려받은 쌍둥이였어. 하지만 욕심쟁이 삼촌 아물리우스 왕은 쌍둥이를 내방에 물렸지. 조카들한테 왕위를 넘기기 싫었기 때문이야. 일단 소문을 들었죠. 전설에 따르면 어려운 쌍둥이는 암흑대의 누파한테 발견됐대.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암흑대의 젖을 먹고 자랐지. 청년이 된 쌍둥이는 도시를 세우고 싶어 했어. 하지만 서로 대장이 되려고 싸우다가 레무스는 목숨을 잃었지. 헤드샷.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우고 로물루스. R-O-M? 자기 이름을 따 로마로 지었지. 로마의 건국신은 로물루스의 아버지가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나와. 마르스. 거칠고 남북한 피가 흐른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로물루스의 고조할아버지 아이네이아스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의 아들이지. 말하자면 나 로물루스와 로마인들을 낳은 건 두 가지란 얘기지. 전쟁 그리고 스타르타. 눈썹 좀 작작 움직여. 어지러워. 여러분 잠깐 우리가 쌤이 내용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보세요. 교재 우리가 좀 56쪽 나와 있는데 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빠지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제 기억 두 명의 그 형제 기억납니까? 누구랑 누구? 레이미스. 로물루스와 레무스 나와 있죠? 지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앞에 좀 보세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 혹시 옛날에 아테네 우리 신 중에서 우리 그리스 신전 중에서 우리 혹시 전쟁을 담당했던 신 혹시 누구 있습니까? 아닌가? 전쟁 담당했던 신, 전쟁의 신. 아테네 같은데 프랑스로 죽였는데 막 던지네. 아테네가 신이야? 마르스. 자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화신. 마스 아니에요 저거? 마스. 그래 마스. 근데 일본식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영어로 마르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테네도 전투 저기 아니야. 아니요. 하여튼 마르스라고 합시다. 자
마르스의 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상스탁을 보다가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여자를 봤대요. 너무 예쁜 여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실비아 그거 레몬 그거는 그거 먹는 거죠. 하여튼 자 마르스라는 그 신이 전쟁의 신이 레아 실비아라고 했던 그 조금 굉장히 지혜가.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했대요. 근데 생각해 주세요. 마르스는 신, 레아 실비아는 인간. 좋아하면 돼야 돼. 엉덩이를 만져보자. 신과 인간 서로 좋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말해. 왜요? 아, 제우스는 그럼 범죄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죠. 뭐야 파도가 아닌가? 그래서 있잖아 신이 인간을 좋아하게 되면은 신들의 짝이었던 누구죠? 신들의 신? 제우스 신이 이 이제 마르스의 신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 벌을 줘야겠지. 인간으로 그래가지고 만들어버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 마르스는 이 신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레아 실비아 여자를 좋아했는데 결국 이 여자를 좋아했다가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한테는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 실비아가 낳던 2 여자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울 수는 없으니까 테베레 가리다가 버린 거야. 나중에 그 버린 그 2 이제 아이가 이렇게 강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이 어떤 그 암 늑대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글북이라 옛날에 했던 그 만화가 됐어 정글북. 그 혹시 모글이라는 어떠한 그 청년이 늑대한테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런 만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정글북이라고? 정글북? 네. 하여튼 자 이런 모습을 결국 이렇게 이제 로마의 그런 이제 2 사람이었던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했던 그런 신화는 바로 이렇게 마르스의 신의 아들이라는 그 연주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자 근데 나중에 이 과정에서 로물루스가 나중에 서로 싸웠는데 나중에 이걸 이기게 된다고요? 로물루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로물루스라는 사람 이름 따서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 바로 로마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줄 알았잖아. 네? 많은 줄 알고 많은. 마치 이런 거지.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바꾸듯이 로마 이렇게 맞췄죠. 구체적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규제 우리 규제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해 보세요. 자, 파란색 밑줄로 사실 아레스보다 사실 틀만은 아니죠. 마르스 그쵸? 자, 한미만 맞네요. 자, 우리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밑줄로 로물루스가 승리하였다. 밑줄 표시해주세요. 57쪽에 표시해주면 되겠죠? 로물루스인 그래서 네 성인이 된 쌍둥이 형제는 신의 계시를 받고 언덕의 나라를 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설명했던 여기 신화 이름이 바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표시 봤나요? 그 다음에 1753년 로물루스는 카피툴리로라는 언덕 중심으로 나라 세운 게 바로 7개의 조그만 마을 그게 로마를 갖는 나라 시작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교재 58쪽이에요. 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 이 지역이 로마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하지만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지역에 여러분들 주인 땅이 있었다, 없었다, 주인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아까 배웠던 에투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세요. 강한 힘이 있었던 에투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미워했겠죠. 미워했겠지. 그 나중에 결국은 점령으로 지배하려고 했었겠죠? 바로 이 지역에서 결국 로마라는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에투리아 지역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잠깐 결론을 잠깐 우리 과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국가다운 체계를 갖춘 로마는 뛰어난 건축술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에투리아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요. 자, 우리 사람장이 위에 착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표시합니다. 파란색 밑줄로. 이들은 도로를 포장하고 아치 모양의 건축물, 원형 경기장을 짓는 등 네,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자, 아치 뭐 하는 거냐면 아치는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모습을 그렸던 형태의 그런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근데 있잖아 재영아 여기 말 나왔지요. 원형 경기장, 아치모형 건축물.
우리 저번에 배웠던 우리 콜로세움이라는 그 모습이 따온 거거든? 근데 콜로세움이 원래 만든 원래 건축술은 로마 사람들 거였나요?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에투르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이제 문화였었는데 이 문화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지은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에투르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문화 풍습을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결승점에서 나중에 이기게 되면서 그 문화를 본받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오른쪽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백 년 동안의 투자한 끝에 기원전 509년에 결국은 에투르리아 왕을 몰아내고요. 나라를 미쳤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에투르리아가 나중에 망한 다음에 이 로마라는 지역은 나중에 누가 다스리게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더 쉽게 말해서 에투르리아 사람들은 왕국이었어. 왕을 죽였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제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땅이 넓어졌으니까 로마라는 이 땅이 넓어졌겠지. 그럼 그 땅을 나중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나라를 되찾고도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대. 대신, 자, 파란색 위치 표시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슨 화정? 공화정입니다. 화정령. 왕이었는데. 빌 문자 써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앞에 우리가 말할 것이었는데 우리 내용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공화정 시대 자, 공화정입니다. 건축 초기에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여 회의를 들어 새 왕을 뽑았지.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들이. 잠깐만, 동현아. 아까 생각해본 아치형이라는 거 있지? 아치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회의를 들어 새 왕을 뽑았지.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아치.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왕 죽인 다음에 행위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치까지 우호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들이었던 셈이야. 자, 잠깐 여러분 있잖아. 우리 저 영화에서 같은 거 혹시 기억납니까? 흰색 영화를 보면서 그 이렇게 열심히 포들 따먹어서 이렇게 굉장히 돈 많고 여유로웠던 귀족의 모습. 보라색. 흰색 옷. 흰색 옷과 함께 보라색. 빨간. 아니야, 보라색 없었어. 보라색 빨간색이나 왕관이었어. 파란색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었지. 색깔 있는 거. 이 모습이잖아요. 수학자들이 저거 하고. 어때? 그쵸? 여러분 그냥 비슷하죠? 이런 귀족들은 파트리키라고 불렸어. 얘가 실세다. 파트리키는 로마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가 사람들이었지. 파트리키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이 뭘까? 왕의 권력을 견제했어. 원로. 이 모임의 이름이 바로 원로원이야. 예, 그렇습니다. 기원전 50년까지 원로원과 왕은 이런 관계였지. 잘 들으세요. 나쁜 왕이 백성을 괴롭히자 백성들은 왕을 쫓아냈고 다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로마는 국민이 다스린다. 로마의 공화정은 이렇게 탄생했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태어난 거야. 물론 가끔 문제도 생겼지만 공화정은 잘 굴러갔어. 돈과 권력을 가진 파트리키는 고대 로마의 평민인 플레부스와 종종 갈등을 빚었어. 플레부스 대다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많았지. 자, 누구 말하는 더 건가요? 많은 식량과 더 좋은 생활환경, 땅을 요구했어. 원로는 로마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 근데 나안 보. 더 넓은 땅을 정복하려면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했어. 영토가 커지고 재산은 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는 힘들어졌어.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장군이 한 명 있었지. 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통치하겠어. 내게 맡기시오.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를 거뒀던 카이사르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로마의 정치 제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 덕분에 로마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 로마 제국.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바로 만들어 있었던 로마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화정이라고 하는 왕을 모시지 않고 근데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굉장히
존재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로마였던 모습을 여러분들 방금 배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야 되는데요. 자, 있잖아. 로마라는 나라는 아까 기억납니까? 원로원이라 불렀던 귀족의 모임. 여기 우리의 자 원로원도 여기서 중요한 또 짱이 부르지 않습니까? 일장. 아니. 자, 원로원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모임에서의 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서 이장님. 몇 쪽에 나와 있냐면요. 이 단어가 더워요? 아, 저 누구 자꾸 죽다 그러고 누구 죽다 그러고. 냉방병 걸려서 죽어 자, 교재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쌤이 이 단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여러분들이 분명한 단어 이름은 집정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집정관.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그 귀족들의 모임에서 귀족의 짱이었던 집정관을 뽑아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의를 주관했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잠깐 이거 보세요. 왜 공화국이 태어난 거야?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가끔 문제도 자, 생겼지만 문제를 보세요. 잘 굴러갔어. 돈과 권력을 가진 파트리크는 그쵸? 고대 로마의 평민인 플레부스와 종종 갈등을 빚었어. 플레부스 대다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많았지. 플레부스는 더 많은 식량과 더 좋은 생활환경을 요구했어. 원로는 로마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 잘 보세요. 방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플레우스라고 부르는 이 세력. 소수래요, 다수래요? 다수랬지.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란 지역에서 다수는, 그럼 귀족이 아니고 누굴 말하는 거였다고 방금?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민들의 이 모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자, 비슷한데요. 이 평민들이 모였다는 모임이랑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평민회라 부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교재에서 이 평민들이 뽑았던 대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빨리 찾아서 일제부터 말해보세요. 국민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 교재에 자 밑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로 호민관이라 불러요. 한민관 평민관이나 호민관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하민관. 자, 근데 여러분 이름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결국 있잖아.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까 보세요. 자,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이기게 됐던 건 바로, 잘 보시면 재영아. 자, 시민들이 싸워서 이긴 걸까요? 아니면 원로원이 싸워서 이긴 걸까요? 시민들이 싸운 거지. 그럼 결국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은 원래는 사실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평민의 중요한 시민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시민들이 원로원들이 자꾸 우리 말 자꾸 말 안 듣게 되자 로마에 있는 그런 성스러운 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아예 그냥 모두 대거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데모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원로원들아 우리 앞으로 우리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겠다 라고 저항했던 거야. 데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원로원 사람들이 알겠다 시민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앞으로 내가 얘기만 들어줄 테니까 절대 우리 로마를 잘 지켜줘 라고 하면서 이 귀족들의 모임은 결코 시민들의 말을 어기지 않고 많이 받아주려 열심히 노력했대요. 자, 교재 이름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성산사건. 이게 바로 로마의 평민 시민들이 귀족들의 말을 이제 잘 이렇게 들어달라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에요. 자, 이렇게 성상사건 이후에 평민들이 뽑은 호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이 많았던 이 귀족들은 이 시민들의 말을 제대로 잘 들으려 했을까 안 들으려 했을까? 안 들으려 했었겠죠. 왜냐면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했던 겁니다. 재원 알겠죠? 네. 자, 근데 아까 방금 나왔지만 자, 보세요. 결국 이렇게 땅이 점점 넓어진다고.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지. 자, 다음 군대가 필요했겠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갈리아, 프랑스,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했어. 자, 이렇게 하게 된 거의 과정이었었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제일 먼저 점령해 갈 땅이 바로 어디였을까?
자, 순서를 먼저 볼까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자, 현 이 상황이었었거든. 그 다음에 지배하게 된 땅 바로 어디였을까?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스.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사실 순서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지역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이 지역까지. 자,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 진출해야 가장 편하게 됐을까? 아시아. 프랑스 쪽. 카르타가 아니야. 이쪽에는요, 아직까지 힘이 강한 원주민, 켈트족이 살고 있어요. 카르타가 아니야. 아프리카부터 적용해야겠네요. 아프리카? 뭐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들? 배 타고 가야 되지. 로마의 배가 어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부터 가가지고 그리스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배 타고 간다고? 아니요, 저기 쭉 뚫려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택시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 에스파냐를 피렌즈 산맥.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요. 바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섬이 몇 개 있는데, 뭐 사르데니아 또는 시칠리아라 부르는 이 섬을 이게 나중에 스스로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로마란 나라가 이제 강력해지려고 그 무렵에는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의 페니키아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상권, 해상병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라 부르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상인들은요, 지중해, 또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뭐 그리스, 무슨 뭐 스페인, 뭐 이집트 이런 지역까지 몇 통에서 힘이 엄청 가져서 들렸던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로마란 나라가 이 지중해 있는 좀 잘 보세요. 여기 시칠리아라는 이 섬을 점령을 하러 갔었대. 그럼 카르타고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조그만한 땅이니까 그냥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이 섬이 지금 카르타고 굉장히 가까운 섬이란 말이야. 그럼 카르타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땅에만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카르타고와 진짜 가까운 섬이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러 와. 어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카르타고 사람들이 막아요. 막아야겠지. 그래서 결국은 카르타고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시칠리아 섬을 두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교재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요. 자, 페니키아인들의 싸움. 이 단어를 랍스를 바꾸는 유식한 말로 포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칠리아 나중에 지역을 두고 포엠이라는 지역에서 싸우게 된다고 말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얘들아. 카르타고 사람들은 무기가 육군일까요? 해군일까요? 해군. 왜요? 걔네들은 그게 발표됐다고 했어요. 바다 발표됐어요. 그쵸?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육군. 그치, 밖에서 나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로마 사람들은 쌀을 어디서 살기 원했을까? 아니, 땅에서. 있지. 그치, 땅에 살기 원했겠지. 근데 카르타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럼 싸움이 되겠어?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떠올렸던 게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몰래 배를 만들었대. 배와 거기에 배를 다리를 숨겨가지고 싸우려고 했었대. 왜? 배를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다음에 나중에 배와 배를 서로 이어준 다리를 연결하면 나중에 싸울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자, 결국은, 자,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고요. 카르타고까지 싸우려고 가려고 했었대. 근데 카르타고가 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 신이 놓았는지 갑자기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는 이 배를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는 상황에 휘 용골. 아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휘 불어가지고 카르타고와 로마의 배가 싹 전멸이 돼. 그럼 결국은 싸움이 로마가 더 유리하네. 예? 로마가 더 로마 유리한 거지. 결국 시칠리아 섬 점령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니까 결국은 첫 번째 편의 전쟁에서는 누구 나라의 승리? 로마 나라의 승리로 결국은 시칠리아 섬을 점령이 된 상태로 가까스로 이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좌우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쵸,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교재를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름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60쪽 아래 봐주세요. 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요, 로마의 힘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여러 민족도 로마 편에 가담하게 됐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당시 이탈리 남부에서 여러분들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파란색 이 줄로 타렌툼. 이 지역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과 옛날에 교역했던 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용골수원이라고 불리는 작고 빠른 배를 타고 이집트는 물론 지중 연안까지 도시들과 무역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대. 다시 말했었잖아. 로마의 사람들의 라이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골이라고 불리는 날렵한 배를 타고 다녔던 그리스 사람들도 라이벌이고, 또 카르타고 사람들도 서로 라이벌이었던 거야. 결국은 로마가 승리하려면 결국은 무슨 바다를 나중에 점령해야 될까? 그렇지. 지중해 바다를 점령해서 해산명을 뭐 독점을 해야 로마가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로마는 바로 이런 지도와 같이 로마가 바로 뭐 갈리아 먹고 아프리카, 뭐 그리스, 이집트 다 점령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무슨 바다를 두고 싸워 가지고 있는 거였다고요? 바로 지중해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군대를 출동시키자 타렌툼에서 당시 군대를 잘 부리는 소문났던 에피루스의 피루스에게 지원을 부탁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자, 별들은 나중에 로마를 진격하였으나 별들은 손들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가게 됐다. 결국 지금 이렇게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이탈리아 반도를 나름대로 점령했던 내용을 나와서 볼 수 있는 내용 같았습니다. 자, 그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64쪽입니다. 자, 제목이 항상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카르타고라는 지금 사업으로 발전했던 이 나라를 나중에 서로 싸우려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쪽이에요. 표시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로 페니키아. 그래서 이 지중해 바로 동부 연안에서 바로 이렇게 페니키아를 불렀던 저를 배웠었죠. 상인들이 이렇게 나중에 힘을 강력하게 키워서 나를 만들게 됐던 게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교재 우리 자 66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읽어봤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제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지중해 바다를 독점했던 그런 중요한 나라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0쪽이에요. 세상에 방금 말했던 무슨 전쟁이 나와 있습니까? 은수미. 무슨 전쟁? 네. 거의 전쟁. 네, 코리 전쟁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동현아. 네. 60쪽에서 이 내용 읽어주세요. 요거요? 예. 이번 기회에 시칠리아를 로마 영토로 편입시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카르타고와 전쟁을 치러야 것이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해서라도 시칠리아를 손에 넣읍시다. 우리 로마가 지중해를 전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맞습니다. 결국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더라도 시칠리아라는 섬을 점령하게 돼서 지중해 진출하기 결정이 됐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동민아,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보세요. 자, 은수미, 김재원. 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 가운데 껴있는 자, 시칠리아성을 보세요. 섬이 굉장히 크잖아. 그 이 섬 딱 점령하게 되면은, 바로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지. 그래서 그 시칠리아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거는 카르타고에 대한 전제성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로마 사람들은 이 시칠리아성을 어떻게 했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카르타고 사람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8쪽이에요. 결국은 이 차지하여 서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포니 전쟁입니다. 예상대로 바다에서는 카르타고 군이, 육지에서 로마가 잘 싸우게 됐습니다. 이때 로마의 해군이 전투하면서는 비린내를 튀어나와가지고 카르타고와 함대 결정돼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치만 로마 해군이 당시 최강의 전략을 잘하니까 카르타고 해군 무찌르는 순간에 폭풍과 불을 맞춰가지고 로마와 카르타고의 군대가 모두 싹쓸이 됐대요. 결국은 이 전쟁을 어쨌든 휴전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오른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69쪽입니다. 시칠리아 섬을 얻게 된 로마의 군의 승리가 아주 끝나게 됐습니다. 로마의 승리요?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해전은 이제 끝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시칠리아 섬을 먹게 되었던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죠. 자, 잠깐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카르타고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카르타고에서는요 어떤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요. 카드. 자, 첫 번째 장군이 나와 있죠. 자, 하밀카르라고 장군 나와 있을 겁니다. 하밀카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나중에 이제 진출하게 돼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 훈련시켜서 카르타고의 그런 강한 육군을 만들게 했던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군 전략이었었는데 나중에 하밀카르 장군이 나중에 이제 저기 전사하게 된대요. 암살 당하게 된대. 그래가지고 하밀카르의 우리 말하면은 이 하밀카르 죽게 된 배경이 로마인들한테 찔러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열받았던 그 하밀카르의 아들이 한니발이라는 어린 소녀는 나중에 자신의 아빠에 대한 독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을 이제 기르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한니발이 이끄는 이 카르타고의 군대, 로마한테 복수하고 활을 가고 싶어 해. 근데, 잘 보세요. 로마의 땅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의 땅에 있는 이렇게 돼 있었어. 어정쩡하게 있네. 자, 한니발의, 자, 이거, 세계 최강의 해군 자랑하는 카르타고 군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로마를 점령하고 갈까요? 해군이 세요. 짱짱맨입니다. 저렇게 뽑아서 던져요. 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렇게 저렇게 어디? 저 맨 왼쪽 맨 왼쪽? 이러면 나좀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서 알프스를 조금씩 먹는 먹는데요. 거죠. 이 먹으려고? 알프스를 먹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로마 군단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군대 그게- 모습이. 그게 로마 군단 방패 방패 어떤 거 어때요? 커요. 엄청 크지? 또 빨라 느려. 느려요. 느리잖아. 근데 이 방패를 갖고 있었던, 방패를 들고 싸웠던 그 로마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코끼리가 이겨? 네, 잘 보면 이게 배가 이겨요? 그게가 발표해. 맞아요.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로마인들이 이 군단명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거 아까 방금 배웠잖아. 로마 육군은 세계 최강이라고요. 해군은 카르타고 탱크도 못 이겨요. 아, 탱크는 지금 없죠. 그냥 문 닫고 그냥 탱크 이겨요? 다 죽을 것 네? 같아. 탱크 이겨요? 아, 핵이 아니고 지금 가능성이 없죠. 이클리어. 그럼 결국은 자, 어떻게 해야지 이 카르타고군이 이길 수 있을까? 육군이 이길 수가 없어, 로마군들을. 상륙하자마자 바로 다 먹힐 텐데? 돌아봐야죠. 그러면은 배를 육지 근처에다가 쏜 다음에 그때 총 죽어라 없었어요?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총 없었어. 사총 당연히 없죠. 대포만 죽어라 쏘면 되잖아요. 헤헤. 맞아요. 자, 카르타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특히 한결 같은 장군의 전략은 어차피 해안 지역에는 대부분 다 강력한 육군이 버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카르타고가 이끌었다 아프리카 코끼리 군단은 이렇게 가자마자 여기를 바로 점령해버리고, 이렇게 해안지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산맥의 이름, 피레네 선배. 예, 피레네 산맥을 확 넘어버려요.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프랑스 평원으로 진출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지역에 있었던 로마군도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인들은. 그냥 한국도 하는 거죠. 그냥 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최강 로마 군대는 이 카르타고 육군의 상륙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이 지역, 지금 말하는 무슨 뭐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이 지역까지 갔지만 아무런 소득도 듣지 못하고 한니발의 군대를 허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프랑스 대평원까지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왜? 로마를 점령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쟤네들이 방패. 알프스. 그렇지. 비록 로마군에 싸워도 못하더라도 아니 알프 산맥 있잖아. 알프 산맥 어떻게 넘는다고요? 또 남아요. 아니 어떻게 넘어? 여기 지금 해발 뭐 4,000m 넘어가는 그런 그 산맥에다가 눈까지 불어닥쳐.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카르타고 사람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북아프리카 지역이지.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빙설이에요. 사막. 사막이잖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빙설을 경험해 본 적 있을까? 빙하를? 없죠. 근데 넘었대요, 쌤. 아니 근데 어떻게 넘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산을 하나 근데 밀어가지고. 산을 밀었다? 네. 코끼리. 아, 이게 지금 뭐 2000년대에 있는 무슨 뭐 계속 군대 전진해서 소장입니까? 응? 소장입니까 이거? 산 밀으려고? 산으로 미시. 자, 어떻게 했을까? 이 한니발의 5만 명의 그 코끼리 부대는 넘었대요, 근데. 예! 산에 옮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해안 지역에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싹 무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알프 산맥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탈리아의 지역을 급습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다 점령하게 돼요. 와. 그다음에 배 타고 절로 가가지고 또 증원하면 되잖아. 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로마의 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저 로마의 심장부, 바로 로마까지 이제 점령하게 하려고 지금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그쵸. 맞아. 로마 심장부가 로마였으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죠? 자, 카르타고 지금 불려 쳐들어오고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있지. 항복해야 됩니까? 굴욕적인 항복을 당해서 나중에 모두 로마로 가지고 모두가 돼버리게? 인간이 빠른 건 이게 안 돼. 어떤 내가 걔네들은 느리잖아. 방패 버리고 뛰어오면 이길 수 있겠지만 기억납니까? 합니다. 로마 군대에서 어때? 기동력이 어때? 걔네들이야. 느려 터졌어. 자,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냐? 아, 방패 버리고 뛰면 돼요. 타임이야. 칼을 타고 나가니까 바로 바로 죽여. 자, 어떻게 썼냐면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장군님이 누구였냐면은 어떻게 알았지?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절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니발을 나중에 이기려면은 어차피 육군으로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배를 끌고 가가지고 절대로 카르타고 사람들이 예측 못했던 카르타고의 수도 카르타고. 맞아요. 여기를 점령해버리겠다 라고 감히 해군으로서 카르타고를 이기자라는 전략을 펼쳤던 겁니다. 이겼어요. 근데 사실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수도를 이게 포위한 거야, 배로. 자, 세계 최강이라 생각했던 카르타고의 해군이 그 쪼머리게 잡히라 생각했던 로마의 해군한테 점령당한 위기까지 시달려진 거야. 진짜 짜증나. 어떻게 하겠네요, 쟤네들은. 자, 어떻게 될까? 한니발이 저희 코끼리 부대는 어떻게 해야죠? 결국 지금 카르타고의 왕이 한니발한테 이렇게 편지를 카톡을 보냈대. 돌아오라고. 서울이 이급하다. 그럼 결국은 자, 한니발의 장군은 로마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래 지켰어요? 마지막에 하나 더 기억해주세요. 여기 칸나에라고 하는 이 평지가 있었는데 여기 칸나에라는 평지에서 로마의 굉장히 젊은 장군 스키피오 장군과 굉장히 늙은 노장 백전백승을 했었던 한니발 노선을 나중에 싸우게 했었는데 여기서 스키피오 장군이 이겼어. 근데 만약에 예. 쟤네들도 점령을 하면은 저쪽 수도 먹고 쟤네들도 점령을 하면은 저쪽 수도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너 죽고 나 죽지 하면서 점령하면은 네.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근데 카르타고의 왕이 빨리 돌아와 한니발한테 열심히 이제 어차피 걔는 잡히면 뒤질 거 아니에요. 응? 걔는 잡히면 뒤질 거 아니에요. 그 왕은. 아니지. 왜냐면 여기 생각해보세요. 카르타고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카르타고 왕은 만약 한니발이 많이 안 돌아왔다. 그럼 한니발은 일종의 반야를 생각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성명 넘어야지. 그랬지만 이 돌아가는 틈을 이제 스키피오 장군이 이 틈을 차단해버린 거야. 그래야 돌아가는 이 칸나라는 곳에서 이 한니발의 이 코끼리 부대를 이겨버린 거야. 아시겠죠? 해망이네. 패망이겠죠. 결국은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이 한니발 전쟁이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2차 두 번째 포인 전쟁도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이 스키피오 장군이 나중에 로마 영으로 추격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런 춤을 받게 됐대요. 아프리카 지역의 짱, 아프리카 뉴스라고 부르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잠깐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62쪽입니다. 자, 한니발 장군이 바로 군대를 이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쌤이 같이 읽어볼게요. 한니발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잔악계나 병사를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로마가 주둔을 장악하고 있어서 육로를 습득하기에 진영에 해야했었는데 유일한 방법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알통산맥을 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밑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림 보세요. 제 배를 끌고 배에다 지금 코끼리 씌웠어. 말이 되면 안 돼, 이거. 안돼 좀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코끼리 수십 톤을 어떻게 배를 날라갔어. 근데 이거 보세요. 샤머샤머샤머 날아간 거예요? 정말 날아가는 거잖아. 아 얘네 정말 한 발 되게 무모한. 그러니까 지금 배로 코끼리를 나르고 또 그 배를 또 코끼리를 가지고 또 산도 넘고 거의 뭐 상상 이상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라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0쪽입니다. 쌤이 방금 말했던 지도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귀여워. 자, 카르타고에서 이렇게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지금의 이제 트니지 이라는 곳을 나중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로마를 같이 점령하자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 뭐냐 산악자 뭐냐 저기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입구는 최강이잖아요. 상륙을 아예 허용 못했던 거죠. 상륙을 아예 허용 못하겠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입구였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 읽지 말고요. 장난치는 국민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어디에? 자, 70쪽입니다. 70. 네, 기원전 218년 읽어보세요. 기원전 218년 홈리발은 군대를 이끌고 알페스를 넘기고 결심하였어요. 네. 모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알페스를 넘는 동안 수많은 병사가 죽어갔고 홈리발이 근육 살아있던 토끼의 대부분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죽어버리지.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끝에 거치다 18내에 도착했답니다. 같이 열대 지방에서 폭풍 일을 완전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국 이렇게 계속 이겨서 이제 이겨놨던 겁니다. 자, 우리 오른쪽 내용 보겠습니다. 한니발은 곧바로 로마를 점령하지 않고 이탈리아 남부를 향해서 여기 도시를 함락시켰대. 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로마를 나중에 고립시킨 다음에 이기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오른쪽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한니발은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가는 곳만 로마를 다 무찔렀는데요. 하지만 칸나이라는 곳에서 한니발의 군대는 스키폴 적을 이끌었던 로마 군대와 이제 가장 큰 전투를 벌였었는데 여기에서 한니발의 전술이 휘말려 나중에 로마 군대 한니발의 전술이 휘말려 모두 다 전멸당하게 된답니다. 자, 오른쪽 보기세요. 자, 카메르도 나와 있죠? 자, 아프리카 지방에서 카타곤에서 로마 군과 카르타고를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가 완벽한 포위 작전 로마군을 점령시켰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72쪽입니다. 보세요. 72쪽.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자, 칸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절망적으로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로 정면 싸우지 않고 바다를 진격함으로써 결국은 스키피오 장군이 한니발 장군과 이끌어서 나중에 자마랑 곳에서 나중에 운영한 전투가 치르게 됐었는데 결국 나중에 여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내용 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 스키피오 장군은 아프리카 누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페달을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카르타고라는 곳을 아예 점령하게 됨으로써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였던 한번 전쟁이었던 바로 포니 전쟁의 결과 결국은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이 아프리카를 북부 지역이었던 이 카르타고 지역을 모두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크게 싸웠던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한번 큰 전쟁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영아? 호레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의 승리로 로마는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 교재 내용입니다. 자, 해보세요. 자, 74쪽에 이거 해주세요. 자, 이말 나와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로마는 나중에 카르타고를 파괴한 다음에 마키도니까지 점령을 하게 돼버려서 결국 이제 로마는 멸망 점령이 됩니다. 자,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줄로 아피아가도. 아피아가도요? 네. 자, 지금부터 자, 은수미 아피아가도 여기 이렇게 아래말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으로 전쟁 동안 일할 때는 원래 하나로 문화를 보였다. 그것도 들배처럼 당시 시발이를 다 붙였다. 야가도 또한 클라디우스가 제가 312년간 우선을 붙여줍니다. 물론 저도 부상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거 여기서 왕의 길, 수많은 길이 있었잖아. 신과 사용하는 길이 바로 아피아가도예요. 이게 실제 사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밑에다가 돌을 깔았던 이 아피아가도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고 사용하고 있는 돌라고 합니다. 쌤 잠깐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 그려드리겠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대, 도로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돌을 이렇게 쌓고 이 주변에다가 이게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나중에 그 물이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스며들게 해가지고 물이 빨리 빠지게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돌을 심어가지고 이 도로에 흙이 스며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와 빠른 그런 이제 마차를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나르고 군수물자 나르게 했던 중요한 도로가 바로 아피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천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로마는 바로 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전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고 다스리게 했던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잠깐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우리가 75쪽인데요. 자, 이런 지역에는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자, 에투레라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자, 피로 물들인 검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아래 보세요. 자, 파란색 밑줄로 스파르타쿠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쿠스란 나중에 그 노예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 지역을 나중에 이제 다시 점령하고자 나중에 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쪽입니다. 76 보세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지금 이제 노예 반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노예를 이제 나중에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 등장했던 3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 하나만 좀 적혀주세요. 자,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장군이 있었대요. 자, 사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폼페이우스 같은 장군은 어떻게 있었냐면요. 폼페이우스 장군은 옛날에 이 지역, 이집트 지역을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장군을 전투했었던 장군이었고요. 크라수스 장군은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이제 지휘관이었었고, 카이사르 장군은 옛날에 갈리아,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장군이었대요. 자,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노예를 무찌르고 로마 영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생각해봅시다.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영웅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나중에 로마 시민들이 이 사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요. 로마의 영웅이 된단 말이야. 노예 반란을 무찌르고 나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준 위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로마의 시민들.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겠지. 근데 원래는 로마를 정치했었던 기본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원로원이 있었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장군들이 나중에 영웅이 되면은 원로원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중에 원로원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었대. 나중에 이거를 알고 크라수스 장군과 폼페이우스 장군이 갈리아 지역에 있었던 카이사르 장군을 불러내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이 원로원을 장악하고 권력을 얻게 됩니다. 세 명의 머리, 세 사람이 로마를 지배와 함께 정치하게 됐던 시기. 네. 그 음식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자, 밑에 표시하겠습니다. 하나씩 밑줄로 제1차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켈베로스. 자, 표시해주세요. 자, 이 결과 나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크라수스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 자, 카이사르 장군, 세 장군이 이제 로마의 원로원들을 다 세력을 다 몰아내고요. 그래서 이제는 권력 도차제에 된 게 바로 3명의 공화정의 시기. 뭐라고 부른다? 네, 파란색 밑줄로 제1차 3부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잠깐 우리 표시하고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우리 로마의 노예제도와 함께 우리 이 다음에 있었던 우리 3주 정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뿅. 네, 수업을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78조 나와 있는 잠깐 내용 우리 승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로마에 나와 있는 노예제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에는요 정말 수많은 유적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유적을 만들었던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잖아 재밌는 것은요 로마의 노예들은 다 정말 하찮은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밑에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노예제도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로마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요 공부를 잘했거나 재능이 있는 노예는 굉장히 좋은 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운이
모아서 좋은 주주를 만날 경우에는 노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았던 노예였었다. 근데 그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갖다 쓰세요? 컸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그 내용의 80쪽입니다. 자, 이래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공화정의 붕괴와 황제시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자, 교재 내용 잠깐 엮어서 자, 지도. 그럼 잠깐만 우리가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몇 쪽이에요? 80쪽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했어. 무력. 자,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로 지금 로마의 영토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 로마라는 땅을 지금 지배하고 정치하고 있었던 세 명의 영웅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크라수스가 사실 여기서 병들어 죽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몇 명 남았죠? 2명.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2명 남았지.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싸우지 않아. 자, 현재 지금 이 두 사람이 정치가 되면서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세력이 있었지. 동민이 누구였죠? 무슨 세력이 열심히 지금 견제받았습니까? 원로원 세력이 있었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원로원의 이 귀족들이 이 둘을 서로 싸우게끔 이간질한 거예요. 나쁘네. 예.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이제 결국은 자, 카이사르 세력과 폼페이우스 세력이 서로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누가 이길까요? 카이사르가요 그냥 건너요. 어떻게 썼냐면요. 루비콘강. 자, 잘 보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나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자, 이제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제 폼페이오 세력을 손을 잡고 카이사를 나중에 암살이라고 했던 거야. 왜? 이 두 사람 중에 사실 폼페이오는 조금 굉장히 약간 멍청하고 카이사를 굉장히 또 똑똑했던 영웅이었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 사람들은 이 둘을 서로 이간질하게 한 다음에 카이사르를 없애버리고 폼페이오스를 로마의 원로원에 직접적으로 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시 카이사르, 갈리아지아가 당시 총독이었었는데 나중에 카이사르는 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원로원 사람들을 죽이려고 군대에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이런 강이 있어.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제 로마의 모든 그런 장군 총독들은요,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하더라도 이 루비콘 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장군은 이 무장을 해제해가지고 이제 무기가 없는 상태로 로마를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 그 당시 이제 나는 로마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걸 표시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하나의 통과 의례였었대. 근데 지금 카이사르는 로마 원로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어떻게 했다? 예, 무장한 상태로 그대로 바로 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말, 장군! 루비콘강을 건너려면 무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했던 명언 뭐라고 했어? 내 사전을 아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를 정말 얘들 왜 욕을 안 해요?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날리고 그냥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멋있는 장군, 훌륭한 지도자는 욕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그런 명언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했던 건데 결국 이제 로마 지역을 제압하고요. 자, 그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었던 이 폼페이오스 정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자,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했던 이 카이사르의 그 군대는 이 지역 폼페이오스와 싸워가지고 다 이기게 됩니다. 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까지 다시 점령을 했었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집트는요. 옛날에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제 남자 왕이 있었고 그 이제 누나가 있었어.
클레오파트라라고 있었던 오, 와. 두 명이 이제 두 사람이 공동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누나 프톨레미가 남동생이었었거든. 이 둘이 또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남매인데 결혼까지 했던 거지. 또 같은 공동왕이었고. 자, 근데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이 누나를 굉장히 나중에 별로 안 좋아했었대. 막 왕을 다 해먹으려고. 누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제 그 여왕이 이제 그 당시 막 쫓겨왔었던 이제 폼페이우스한테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폼페이우스를 나중에 없애버리고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카이사를 나중에 연합해가지고 포톨레미의 그런 자기 남동생도 죽이고 폼페이우스도 같이 죽이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의 공동 연합군이 이 세력을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중에 결국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걔 민머리였다면서요. 예. 근데 왜요? 미모라는 것은 그런 머리카락 한 사람 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너랑 나랑 다른데. 너랑 자, 우리가 자 교재 내용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나와 있을 건데요. 자, 기원은 60년입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등과 함께 로마를 분노로 지배했던 3점 지시가 있었는데요. 자, 이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맹하기로 소문난 캡틴들은 죽음을 맞았으나 결국 카이사르가 이끄는 군대한테 매우 져주게 됐습니다. 카이사르가 캡틴을 무찌르는 동안에 로마에서는 크라수스가 나중에 죽고요. 폼페이우스 남아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나와 있는데 자, 8년 동안 수십 년을 달았던 캡틴들이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맞서 싸워서 죽다. 나중에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카이사르의 승전 소식에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카이사르 군대가 로마를 나중에 모두 다 점령 독재해버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끌어가서 나중에 카이사르를 죽이게 하려고 이제 나중에 했던 그런 계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2쪽이에요. 재원아 82쪽입니다. 뭐가? 자, 결국은 나중에 암살 여기까지 나와 있었던 자, 카이사르는 결국은 자, 원로 의원들은요 폼페이우스를 나중에 부추겨가지고 카이사르를 나중에 서로 싸우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카이사르는 나중에 생각했던 거. 자, 원로원의 명을 거역하고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면서 어쨌든 명언 나와 있습니다. 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은수님 무슨 말이 나와 있다고? 루비콘. 자, 역사 박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폼페이우스와 로마 원로원을 이기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다고.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파란색 빗줄,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로마 박사는 강간의 강으로서 이 강을 건너면 누구나 무장해서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을 어기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면서 카이사르는 결국은 폼페이우스하고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 군대는 계속 나중에 져가지고 그리스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 끝까지 나중에 싸우게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84쪽이에요. 자, 84쪽입니다. 자, 결국은 자, 폼페이우스를 죽이게 됐던 자, 프톨레미와 클레오파트라의 이 공동왕이 결국은 자, 카이사르랑 연합하게 됐었는데 그치만 자,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또 자신의 동생을 또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또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카이사르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쪽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카이사르는요, 폰투스라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 자, 지도 잠깐 오른쪽 나와 있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소아시아척도 나중에 점령해버리고, 자, 에스파르까지 점령해가지고, 로마를 정말 강성하게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린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야, 잘 보세요. 다시 로마는요, 왕이 없는 대신에, 귀족단체였던 원로원을 써는 이런 데서 여기 나와 있죠? 아, 자, 누구 뽑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기가.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니야. 자, 이 당시 나와 있는 적 보세요. 자, 귀족의 무기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로원. 여기 수상을 영문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수상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집정관이 나와 있어요. 자, 반대로
자, 시민들의 모임 뭐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라 부른다고요? 양호. 평민의 됐어요? 평민의 숫자 뭐라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가 양호해. 호민만 나와 있죠? 노인 그래서 이 구세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보세요. 집정관과 홀리가는 각각의 임기가 그 당시 1년밖에 없었대. 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카이사르는 두 번 다시 이제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안 받고 이제 자신의 암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1년이라는 기한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집정관이 이제 이게 되도록 벌을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카이사르의 무엇의 시작? 카이사르의 공화정의 시작입니다. 오 대단한데. 사실은 좋게 말하면 공화정, 나쁘게 말하면 네. 카이사르가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하게 되는 독재의 시작이었었지. 근데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바랬을까? 네. 아니요. 그 당시 언론의 귀족들은요, 이 카이사르가 독재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었어. 물론 카이사르가 전쟁을 점령했다면서 나라를 이끌 영웅이었던 것도 맞아. 근데 카이사르가 전쟁의 영웅이 됐던 것은 인정했지만 이렇게 카이사르 장군이 독재하는 것까지는 안 바랬던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쪽 나와 있는데 이 카이사르가 나중에 원로원에 나중에 이제 영원한 공화정이 되도록 그 원로원이 나가려는 순간에 그 당시에 자 카이사르의 그 유명 자신의 가장 총애했던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재원아, 자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이거 블루투스 나온다. 이거 어디야? 자, 카이사르가 카이사르가 저기 말고요. 자, 카이사르가 저 원로원이 나중에 이제 회의를 가게 됐었는데 네. 이때 카이사르한테 그 유명했던 부하 브루투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지금부터 나와죠. 아이고 내가 맨날 하는 건데. 자, 읽어보세요. 자,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장군, 로마 독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서 죽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 부하한테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런다고? 블루투스가 맞아. 내 생각을 거역하는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로마라는 카이사르의 아들이죠. 아들은 아니고요. 그럼 뭐야? 그래서 이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부하가 카이사르를 이제 암살하게 되면서 결국 이 카이사르의 공화정의 모습은 블루투스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카이사르 같은 공화정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비록 카이사르는 독재 시달라고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을까? 언론들은 좋아했어. 왜냐면 이제 자신들 이제 견제했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화정이 치려나 보죠. 그게 아니라 비록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그치만 이 로마 시민들이 이끌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잖아. 결국 시민들을 노예로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영웅이라는 모습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 나중에 죽자마자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반란. 그렇지.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이사르가 죽자 질서가 와해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다시 이제 말을 벌어졌었는데 이 로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했던 3명의 언론원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레피누스라는 장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옥타비안이라고 부르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면 세 명, 저 누구라고요? 레피누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안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자, 언론의 정통수장은 바로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안토니우스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있었던 카이사르가 죽었는데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안은 내가 진정한 로마의 수장이다 라고 해서 외치면서 나중에 이 세 세력이 일단 어쨌든 간에 이 혼란스러운 로마 세력을 이제 로마의 질서를 정리하고 이 세력을 다시 중심으로 했던 공화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시작하게 됐던 공화정의 모습. 세
세 사람이 수장이 돼서 정치하는 모습. 여기는 뭐라 부른다고요? 삼대가리. 네, 삼대가리 정치. 삼정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혈배로 미친. 자,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믿어요. 얼마 믿고서 레피드 써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이제 두 명이 남게 됐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안이 남게 됐었는데 이 안토니우스 나중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요. 잘 보세요. 원래요. 안토니우스는요. 옥타비안의 여동생은 원래 옥타비안 여동생은 사실 원래 서로 이렇게 부부였었어. 근데 나중에 옥타비안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안토니우스가 여동생을 너무 싫어하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게 됐었나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여동생과 이혼을 하고요. 새로운 여자와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또 예. 그럼 결국 이제 생각해보세요. 옥타비아는 이곳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지금 안토니우스라는 이 자신자 사돈이 맞나? 건강술래. 사돈이 아니고 뭐라 불러야 돼? 자신이 지금 그 여동생의 남편이잖아. 아빠이. 그 매제가? 그치? 자, 매제가 감히 자기 여동생을 바람피고 또 자신의 양아빠의 부인을 자신의 양아버지의 부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열받은 옥타비아는 자, 물론 이런 게 그런 명분과 함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세력을 몰아내려고 힘들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었냐면 나중에 결국은 옥타비안 이끄는 로마의 군단과 안토니우스의 군이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중에 승리하게 되면서 나중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요. 나중에 결국은 옥타비안이 나중에 승리하게 되면서 이 안토니우스의 힘을 나중에 몰아내게 되고 옥타비안이 이끄는 이 군대가 로마의 가장 센 집중관이 되게 됐습니다. 야, 준범이 형이랑 얘는. 자, 우리 교재 나와 나와 있는 일만 나와 있을 건데요. 자, 교실도 우리 교재 8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88쪽입니다. 제 예사 진짜 자, 일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파란색 위치 표시해보겠습니다. 오, 클레오파트라, 어쩜 이래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이오. 이렇게. 자, 옛날에 카이사를 좋아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장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부인일걸요. 라고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도 바람을 피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도 바람을 피게 되죠. 진짜. 맞아, 이렇게. 진짜 막장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막장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로마의 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그런 꼬투리 잡고 나중에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 병 31년 옥타비아는 안토니우스의 일대의 격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중에 또 군대 이끌고 이틀로 점령이 됩니다. 자,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아튬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해고도 있고 나중에 서로 싸웠는데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의 부장이었던 아그리파가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돌진하게 되자 결국은 안토니우스의 해고를 나중에 안토니우스의 해고는 이게 되가 나와 있습니다. 지름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저 옥타비아누스는요 나중에 악티움미단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로마를 끝나게 됐었는데 자 이때 자, 중요한 나와 있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자 원로원은요 이제 옥타비아인데 더 이상 이제는 솔직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원로원의 세력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전쟁의 영웅이었던 모든 그런 라이벌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옥타비아한테 그냥 더 이상의 그런 견제를 안 하고 그냥 옥타비아의 말을 그냥 듣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옥타비아니라는 그냥 사람한테 이제는 원로원의 수장이 직접 하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옥타비아한테 함부로 개기지 마시오 또는 나한테 앞으로 이제는 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옥타비안이 공화정이 아닌 이 사람이 모두 옥타비안이 말하는 말이 모두 다 짱이다 라고 하는 황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는 옥타비안이라는 이런 이름에다가 원래 이런 말 나와 있거든. 원래 누스, 투스 이런 단어가 원래 이게 황제이면 원래 칭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나중에 개명하게 되고요. 또 자신을 이끄는 또 별명으로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존엄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진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권력을 다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말 하나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깔부터 표시해주세요. 자, 까만색 동그라미로 아우구스투스. 자, 여러분 표시를 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교재 1번 나와 있을 건데요. 자, 91쪽 내용을 지금부터 동민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네. 틀린 사람이 회설기. 예, 그렇게 할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읽을 내용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 논술을 하게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주세요. 시작. 히아사르. 카이사르와 네. 아우구스투스. 네. 로마 역사에서 카이사르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커요. 카이사르는 숱한 전쟁터를 누비는 아, 틀렸어요. 뛰어난 전략가적 저술로 로마 제국에 승리를 안겨다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켈트인이 근거지를 정복하고 멀리 영국까지 정복하여 로마 제국의 영토를 크게 넓히기도 했어요. 하였어요. 반면 그의 뒤를 이어 로마를 이끌었어요. 이거다 했어요. 존재는 사울이 카이사르와 했어요. 카이사르가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로 적과 맞선 것에 비해 아니 아직 안 틀렸어. 아우구스투스는 대부분의 전략을 부장의 악력이로 가면 아그리파에 의존했어요. 아, 한편 카이사르는 수십만의 켈트인을 죽이지 못할 정도. 죽일 정도로 잔인한 면도 있었지만 매우 반대하기도 하였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의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사격천식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인기가 매우 높았어요. 예. 그러나 나라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러 한 그래도 아니야. 일으키러라고 했어요. 그 카이사르에 비해 아우구스투스는 철저히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로마를 키케로를 죽이고 안토니우스를 격파한 것에서 그의 정치적 수단을 엿볼 수가 있었어. 틀렸어. 또한 카이사르는 당시 최고의 지식에 달하던 키케로마저 감탄할 정도였어요. 기계로? 갈리아 전기는 이웃들의 인기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어요. 한 목소리인데.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아니죠.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배경을 이용하였어요.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차지하는 데 가장 예언하였어요. 카이사르는 그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 모든 것을 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주변 인물 잘하였던 거예요. 로마 최고의 영웅은 최고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자, 네,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재현아, 카이사르는 어떤 인물입니까? 읽은 것 빨리 정리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서 네. 엄청난 예. 게 똑똑했네요. 예. 그랬는데, 자, 이은다고 이 사람은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점령한 겁니까? 지배한 겁니까? 뭐라고? 자, 이거 보세요. 자, 말을 잘 봐야 돼. 카이사르는 있잖아. 전쟁 이끌었던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었는데, 켈티는 다 죽인 거는 되게 나쁜 짓이었어. 네. 그치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한 보상을 해가지고 나를 충성함으로써 굉장히 너희들은 앞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상을 자주 잘해줬던 거야. 그럼 카이사르는 자기가 스스로 활용했던 거고 아우구스투스는 주변인의 자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 다시 이런 겁니다. 다시 위 오른쪽 내용 같이 볼게요. 그래서 옛날에 자, 브루투스가 비록 그 카이사르를 죽였어. 물론 카이사르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독재를 했지만, 그치만 카이사르가 죽게 되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카이사르가 비록 독재를 하긴 했었지만 카이사르가 시민들한테 또 자신 따른 부하들한테 많은 보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를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뛰어난 굴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었는데요. 그가 썼던 프랑스의 역사,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키케로마기도 감각도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를 잘하려면은 개인적인 명모가 좋아야 정치를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정치를 잘하는 걸까? 쉽게 말하면 지금 카이사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략이 뛰어나고 굉장히 자신에 대한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반대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저기 여기는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그 부하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아그리파 굉장히 잘 활용했었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잘 문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부하를 잘 활용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훌륭한 리더라면은 개인적인 역량 또는 부하들의 역량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논술을 써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현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또 뭐 이걸 거냐면요. 자, 은수미. 자, 90쪽입니다. 핸드폰 바로 꺼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90쪽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은수미 읽어보면서 또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 잘 지적해보면서 내용을 다시 뺏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로마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포로 로마노. 네. 포로 로마노. 잠깐만요. 있잖아. 포로 로마노 있잖아. 이거 재영아. 어쌔신 크리드 2편에서 여기를 배경으로 아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나와요. 어쌔신 크리드 2편에서. 쌤 해봤거든요. 엄청 커요, 이게. 알겠죠? 자, 시작하세요. 고대 로마 시대 공산. 고대 로마 시대의 광장을 포럼이라 한답니다. 네. 로마시에는 모두 5개의 포럼이 있었어요. 잘 닦인 포럼 인근에는 커다란 시장이 있어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차를 타고 온 사람, 짐수레를 끌고 온 사람, 말을 타고 온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중에 따각따각하는 마차 소리와 힝 하는 말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이다는 낮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마차가 가는지 오늘로 가였어요. 그러다 물건을 실은 마차들은 저녁부터 날 끝까지 운행해야 했어요. 그러고야만 포장된 도로 위를 편자를 박은 말과 고객과 말발레가 앞수레바 그가 다니며 내는 소리를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시끄럽죠? 한편 로마의 위대함을 한변. 로마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한변을 콜로세움에서는 연일 콘텐츠와 마차 경주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럼에서 조그만 건물은 기존은 골목길 양편으로 2, 3층 목조 건물이 다락다락 붙어 있었어요. 골목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땅을 빼앗긴 사람, 시민들이 적겨 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좀 재밌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그리스에서 자,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와 관련된 각종 회의를 했던 광장의 이름 뭐라 불렀습니까? 아르고스? 가스 이름인데? 가스 이름인데? 그 아고라. 아고라라 불렀지? 악을 폴라. 로마에서는 뭐라 불렀다고요? 아고라. 광장 이름 뭐라 부른다고 여기 나와있죠? 포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와 함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모습이 등장했던 게 바로 로마의 모습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할때그 포럼이에요. 무슨 귤인가 그런 거 했을 때 맞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아까 이런 말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저 있잖아. 아까 자, 카이사라 전쟁했던 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지역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지금 나라 뭐라 부르죠? 지금의 나라 여기 어디죠? 영국이지. 옛날 영국에는 사실 원래 민족이 있었어요. 민족 누굴까요? 브리타니아? 여전히 켈트인도 있었고요. 켈트인은 북쪽에 있었던 사람 이름이 원중이 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그 인디아. 영어라는 단어의 어원을 불렀던 옛날에 민족 이름이 있었거든? 인디아. 쌤 옛날에 한번 알려줬습니다. 잭슨족. 오케이. 누구라고 은수민? 앵글로 색슨족. 앵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영웅 잠깐 우리가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카이사르는 잘 보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여러분 있잖아. 오늘 시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은 우리 교재의 95쪽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쓰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카이사르의 인물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의 정치 제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 덕분에 로마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
로마 자, 중요한 주제예요. 잘 보세요. 무수빈. 로마의 지배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기로 결심했지. 로마는 그 결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쵸? 귀족들의 권력이 크게 줄 것 같았기 때문이야. 왜? 공화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고 카이사르는 원로 앞에서 칼에 찔렸지.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신년 사진 나와 있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브루투스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로마는 혼란에 빠졌지. 네.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이 혼란을 정리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예, 황제가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황제였어. 나라의 질서를 잡고 평화를 가져다 줬지. 덕분에 로마는 번영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어. 예전보다 영토는 넓어졌지만 로마는 만족하지 않았지. 로마는 언제나 더 많은 땅을 원했거든. 더 자, 넓은 땅을 이지요. 차지하는 방법은 세계에서 많이 제일 차지했는데 강한 군대를 갖는 것밖에 자, 군대. 없었지. 로마군이 전쟁에 쓴 전략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쓴 것과 비슷했어. 병사들이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서 커다란 방패로 앞으로 앞뒤 옆을 막고 창으로 공격을 했지. 이게 기억납니까? 창과 방패를 컴으로 나왔어. 불가능했어. 네. 누가 불가능할까요? 걸어다니는 병사, 보병 뒤에 공격 무기가 버티고 있었어. 거대한 창을 발사하는 기계야. 바위 덩어리, 불붙은 덤불 같은 걸 멀리 던져보는 투소기가 있었지. 로마 제국은 동서로는 대서양 연안에서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북으로는 잉글랜드에서 사하라 사막까지의 영토를 차지했지. 공격은 계속됐고 이후 몇백 년간 제국의 영토는 계속 넓어졌어.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건 서기 1세기의 클라우디스 황제, 2세기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이었어. 자, 이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근데 우리가 자, 잉글랜드에서 쓴 적이 있었던 이 명문한 끝이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던 시절 영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기 43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잉글랜드에 군대를 보내고 남자가 아닙니다. 켈트족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지. 켈트족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로마 군단을 물리칠 수는 없었어. 식민지가 생기자 로마 병사들은 성곽에 둘러싸인 도시와 도로를 지었지. 그때 지어진 도시 중 하나가 론디니움이었지. 잠깐만, 론디니움 그 무슨 도시랑 지금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런던. 런던의 시작이 바로 론디니움입니다. 이때만 들어봤어요. 왠지 알겠니? 맞아, 런던이야. 하지만 잉글랜드 점령은 쉽지가 않았어. 16년 후 로마에서 자. 이 왕이 부디카는 반란을 일으키지. 부디카랍니다, 부디카. 부디카는 용감하고 영리한 천사였어. 허리까지 늘어진 붉은 머리는 부디카의 상징이었지. 반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켈트족이 당한 모욕에 화가 난 부디카는 전사들을 끌어모았지. 반란군은 런던을 불태우고 로마인들을 쫓아냈어. 하지만 1년 후 로마는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다시 군단을 보냈지. 로마 병사의 수는 켈트족 병사의 5분의 1밖에 안 됐어.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럼 로마군이 금세 지고 말았겠네? 아니, 그렇지 않았어. 로마 병사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도 알았지. 기억나죠? 켈트 네. 전사들은 달랐어. 켈트족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번번이 지고 말았지. 일단 패배해 부디카의 반란군은 점점 뒤로 밀려났지. 켈트족은 반란에 실패했고 부디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로마 제국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자, 담장별 내용이죠. 교사세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제보다 치열한 싸움, 내일보다는 더 치열한 싸움. 교사세요. 어딜까요? 로마 제국엔 남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지. 누구냐고? 혹시 이건 전쟁 포로로 잡히거나 범죄를 저질러 노예가 된 사람들이야. 아니, 익숙하죠? 싸움하던 검투사가 바닥에 쓰러지면 황제나 관객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했지. 살려줄 것인지 없앨 것인지. 싸움에서 여러 번 이긴 검투사는 영웅의 대접을 받았어. 돈과 명예도 따라왔고 정말 뛰어난 검투사는 우리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했대. 자유민이 돼 부와 명예를 누린 거지. 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로마 제국에서 봤던 자,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가는 여러분을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다 같이 배우도록 했었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빨리 내용 정리하고 우리가 수업 잠깐 우리 쉬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92쪽이에요. 아우 스트레스. 쌤이랑 같이 합시다. 신용 관계로. 자, 공유문 문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바제 전통을 물려준 민족으로서 갈리아의 산악지대에 생활했던 중에 카렌사에 의해 전복당했던 민족. 켈트. 예, 그렇습니다. 1번 정답은 켈트족입니다. 자, 1번 켈트족. 여기 하는 거야? 자, 2번입니다. 자, 도로를 보장하고 아치와 건물을 남겼다. 에트로리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1번 정답은 에트로리아네요. 자, 2번. 성산사건 이후에 선출된 평민의 대표. 오민과 예, 그렇습니다. 호민관이라 불러요. 잘 알고 있네요. 자, 3번입니다. 타렌투의 요청으로 코끼리 부대 이끌어왔다. 1번. 아닌데? 아니에요. 예, 피로스. 예, 피로스. 찍었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페니카인들이 세웠던 나라 이름. 그거 너무 쉬운데? 예, 그렇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죠. 아, 너무 쉽다. 알프스 산맥을 나중에 넘었던 한니발. 장군이죠. 맞습니다. 한니발 장군. 기억이요. 자,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컴퓨터 시험을 했던 노예들의 반란. 뭐라 부른다? 네, 스파르타의 반란. 그렇습니다. 자, 7번. 카이사르가 이집트 만났던 여왕. 네, 클레오파트라 여왕. 그렇듯이요. 자, 카이사르 암살했던 인물은 브루스. 브루투스. 주용이 형이. 아, 본인 잘하네요. 자, 옥타비아누스와 결렸던 페아트 인물이다. 내가 맞잖아. 이집트의 장군 누구였다고?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자, 10번. 로마 공화정을 없애고 창조했던 사람 이름 옥타비아누스였죠? 잘하네요, 여러분들. 자, 3번 문제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설명 만들 때 같이 연결하는 건데요. 자, 켈트인. 어디 해야 될까요? 켈트인. 예전과 나오고. 자, 켈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켈트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저 로몰루스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들? 로마를 세운 영웅 맞나요? 스가 두 개인데.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들? 로마의 공국자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화정. 그쵸? 에투리를 나중에 몰아내고 나서 정치 이끌었던 최초의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왔는데요. 카이사르. 무슨 명언을 했다고? 카이사르. 주사위는 거절했다. 그렇죠. 5번째인가요? 네 번째. 포에니 전쟁이 환제가 되었네. 자, 5번입니다. 자, 포에니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 왜 싸움이죠? 네. 그렇죠? 후.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죠. 나중에 최초로 슈야스가 됩니다. 자, 이름 뭐가 된다고요? 이동민 뭐라 부른다고? 아우구스투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잠시 우리 이어서 논술과 함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알아? 자, 수업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잠깐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우리 빨리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우리 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 여기 교재에서 115쪽이에요. 잠깐 우리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자, 펴주세요. 115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내가 내용을 좀 미리 할 건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재원아. 우리 115쪽입니다. 선생님 빨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토니우스에 이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됐대요. 들어본 이름인가 아닌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들어본 적 있나요? 얘 영화에 나왔었지? 그 사람 맞아요. 못되네. 아니. 그 못된 애 아빠.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됐는데, 자, 보세요. 쳐들어온 적이 여기 올라와 있지? 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니.
게르만족이 들어왔대. 그게 누가 먹는 거죠? 자, 쿠아 쪽이 가누강을 건너서 들어왔다고? 라고 그래가지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민 조치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낸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인도침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대부분 다 갈리아지마로 보낸 거야. 근데 그 안에 황제 빠른 사이 로마 저 중앙에서는 뭐 했던 겁니까? 귀족들이. 유적. 강남. 그렇지. 강남. 로마 귀족들은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면서 사치함에 빠졌던 겁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116쪽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점점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귀족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날수록 놈을 받쳐주고 있었던 자유농민들의 수는 점점 줄어나고 있고, 결국은 로마의 점점 세금이 줄어들면서 귀족들은 자꾸 돈을 이상한 데 많이 쓰고 시민은 점점 줄어나고 있으면서 결국 로마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였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더 이상 있잖아. 로마의 군대를 로마 시민이 이제 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마 군대는 필요한데 로마 시민이 이제 부족해. 용병. 그렇지. 고용해야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 로마 군이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자, 잘 싸우는 싸움꾼을 고용해야겠지. 그런 싸움꾼이 누구였을까요? 게르만. 그게 바로 게르만인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게르만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게르만족을 고용한 거야. 자, 앞으로 이후에 될 상황,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연수미? 네. 자, 지금 로마하고 나중에 힘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제 군대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돈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용병을 사들이는 거야. 네. 근데 그 싸움꾼이 게르만족이라고요. 게르만 사람들이라고. 네. 그 당시에 게르만족을 나중에 무치에서 게르만족을 고용하게 되는 거야. 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나중에 계란족이. 술 먹고 뒤치해. 네. 저는. 그렇지. 계란족이에요. 근데 나중에 서로와 조건이 나중에 너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아들 누구?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그 사람입니다만 누구였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코모두스. 자, 우리 10초에서 같이 볼게요. 나 코모두스는 살아있는 헤라클레스다. 나와 대결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환영한다. 그래서 바로 영화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코모두스가 직접 싸워했던 거야. 아니, 황제가 정치를 하진 않을 망정 지 스스로 지금 나중에 콜로세움 가서 지 스스로 싸우는 거야. 마치 지가 지금 노예인 것처럼 스스로 열심히 검투사가 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 안 하시고 마치 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뭐 야구 게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축구장에서 월드컵 경기 나가서 스스로가 축구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이거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축구 선수하면 안 돼요? 응? 대통령이 축구 선수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축구만 하시는 거야. 축구만 정치 안 하시고. 아, 그래요? 자 이 내용 보세요. 로마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잔인하다고 기록된 황제가 바로 누구였다? 코모두스라고요. 자 이런 말 나와 있었지. 영화 그레데이터에서도 소개된 바 이 코모두스 황제는 죽는 순간까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18쪽이에요. 자 영화의 주인공 막시무스 기억납니까 여러분? 막시무스 실제 인물이 루시우스 베루스였는데요. 사실은 원래 막시무스는요 영화와 달리 실제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의형제였어. 의동생이었습니다. 동급이에요. 동급이었던 거지. 그래서 원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원래 이 막시무스 황제가 됐었어. 동생이니까. 근데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동생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물려준 거야. 코모두스 황제. 좀 아시겠습니까? 실제 원래 역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현실화에서는 영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자신의 아들한테 코모두스한테 나중에 황제자를 물려주게 됐었고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원대로 추대되었던 코모두스는 검투 경기와 시련을 너무너무 즐겼대요. 나란 일은 자신이 믿는 사람한테 맡긴 채 이상한 파티를 즐기고 네. 결국은 포악하고 제정신이 아닌 형식을 계속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나중에는 코모두스는 목욕을 하던 도중에 레슬링 선수한테 나중에 죽임당합니다. 잘 말 안 돼서 저러는데 자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훌륭하고 찬란했던 이 로마의 거대한 나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훌륭한 황제 다음에
코모도스라고 하는 이상한 미친 그런 싸움고 혼자 나중에 등장함으로써 나중에 넘어가시는 힘이 망해요?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죠? 예. 알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전반에 봤던 영화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이렇게 점점 나라가 강성이 좀 풀려졌던 그 로마라는 나라를 점점 삐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코모도스 왕자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써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95쪽이에요. 써주세요. 자, 역사 토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내용을 우리 정리하면서 배운 거 마무리 짓고 하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 꺼내주시고요. 논술이. 논술이 가장 어려워. 당연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 굉장히 암울한지 모르겠는데요. 자, 굉장히 수북했다는 우리 역사 논술 종이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뒤에까지 찌르고 싶어요. 내가 레디코를 왜 흥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주제 뭘 쓸 거냐면요. 애니 음악이라고 해요. 어? 애니 음악이라고. 애니 음악이라고 그래. 수민이 이제 덕후를 자, 자처하는 그렇게 따지면 뭐냐? 그 노래는 왜 흥하냐? 그 영화. 자,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로마의 머리키네. 건국과 라푼젤? 라푼젤 그것도 노래. 세정이라고 먹어보세요. 주제입니다. 노래 되게 좋아. 라푼젤 그렇다. 적어주시고요. 통합관. 금 많이. 레디코는 주인공이 불렀죠. 레디코가 좀 이상하게 엄청 왜 거기서도 주인공이 누구더라? 자, 7월 27일이죠? 여러분, 오늘 수업은 13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가수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수업. 28차시야. 그래. 아니요. 몇 차시예요? 못 고치잖아. 13차시예요. 13차시. 몇 번 나왔어요 이거? 어딨어? 연수업은 아까 끝이 없어요. 계속합니다, 계속. 콜순. 네.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내거 없나는데? 자, 우리, 쌤이 주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 자, 그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포함된 카이. 외치는 무엇을 뜻하나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원아, 교재에 나와있는 게 저 줄을 보세요. 몇 줄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는 줄은? 몇 줄? 몇 줄? 몇 줄? 네 줄. 네 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줄 쓰겠습니다. 아 수학. 오늘 7월 몇 일이지? 27일.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안 보여요. 자, 주제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어요. 자, 브루투스와 블루투스. 안토니우스의 브루스. 주장. 아, 이거 껐나? 쭉. 쌤, 이거 껐어요? 아니, 끄지 마세요. 누가 오는지? 자, 한 사람을 고르시고요. 무조건요? 이유를 쓰세요. 예. 네 주제 2가 뭐라고요? 아 블루투스랑 안토니우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민동현, 몇 줄인가요? 2, 4, 6, 8, 8줄. 8줄입니까? 8줄. 7줄 아닌가요? 7줄. 7줄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7줄 적겠습니다. 잠깐만요. 많지 않죠? 너무 많아요. 연애 쓴 느낌인데. 주제 연애? 블루투스와 자, 맞아요. 주제 3입니다. 3개나 있어요? 예. 숙지 안 한 사람 하고 가기. 아. 저였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쌤 요가 숙제 자, 재영아. 자, 쌤 말 좀 꺼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